이러한 전자투개표기 여기 보세요. 각종 부정선거 증거들이 차고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우리가 보면 이런 내용 하나 넘겨서 보시면은 뭐 투표지가 길고 짧고 뭐 하면서 지금 일련 번호를 절취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막 모대기로 집어넣은 거 있고, 이제 우리가 여기 가서 0표 나온 데 가서 10표가 나오고 1표 나온 데가 36표가 나오고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참 우리 모두가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겨서 보시면 부정선거 관련 대한민국 상황은 어떠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그간의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12월 3일 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벌써 이것을 다 전문가들을 통해서 포렌스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기계들을 다 갖다가 조사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약 40억 가까이의 돈을 들여서 이 포렌스식 우리나라 부정선거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해서 이미 다 파악까지 해놨다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뭐 1단계 2단계 다 해가지고 거기 뭐 인사비리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 조사를 일부적으로 해놓고 거기에다가 칩을 심어 놓을 수 있는 데까지 심어 놓고 이래 가지고 다 포렌스식을 다 했다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주 말이나 내주 중이 되면요, 대한민국은 이제 거짓은 다 드러날 겁니다. 진리가 이길 것이고 정직함이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다 댓글에다 한번 써요.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한번 써보세요.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지금 힘들지만 조금만 지나면 역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보면 선관위 윤다마 자신이 당선된 시스템에 대한 이런 것을 뭐 자기 부정한 거다 이렇게 노태하기가 얘기를 하지만 무슨 엉터리 같은 소리, 엉터리 같은 소리.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들이 부정선거 이재명 때 다 부정선거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윤석열 대통령 표가 더 많이 나와서 이 대통령이 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재명이가 만약에 대통령 돼보셨어요. 돼보세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계속 써주세요. 반드시 이깁니다. 예. 화이팅이에요. 화이팅. 절대 안 져요. 예. 많이 응원하세요. 우리 힘냅시다. 예. 얼마나 지금 애써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은 몰수에 우리가 다 광화문으로 더 나와서 힘을 냅시다. 우리가 힘을 내서 이긴다. 이긴다. 자, 넘겨서 보시면 부정투개표기에는 빙산의 일각이다. 2003년 선거 전산 장비를 납품한 유재화 대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처음에 선거 전산 정비를 했는데 그때 김대중, 이해찬, 박지원, 신건의 주문을 받아서 부정 전자개표기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양심선언했죠. 양심선언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어떻게 된 건지 세상을 뜨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부정선거에는 좌파 정부와 기업들이 거대한 이권 카르텔이 그들이 다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요게 이제 한국전자투표가 선거의 전자투표 소프트웨어 독과점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다산그룹이라는 데다가 다 이걸 짜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두산이 아닙니다. 다산. 요건 자기네들이 자체로 만든 거예요. 다산인베스트, 다산네트워크스. 그래서 다산그룹 지회사 핸드소프트웨어와 이상필, 이상산. 요건 누구냐 하면 김대중 정부의 남북통신망 사업을 주도했던 사람이고 남북연구원 프로그램을 개발한, 그러니까 북한하고 같이 이거를 다 개발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다 북한, 중국 다 관계가 돼 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 기가 막힌 거는요, 거기 보세요. 시스템 구축 업체가 SK 그리고 CNC와 관우정보통신 그리고 성관위와 관계가 있고요. LGU 플러스와 유무선 통신 장비 등의 중국 화웨이 스파이칩 백도, 그 다음에 폼웨어 설치 사건이 있는데, 지금 뭐냐면 화웨이에서 중국의 그 회사잖아요. 화웨이에서
우리도 모르게 칩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좁쌀 많은 거를 심어놔가지고 모든 정보가 다 빼가기 쉽게. 여러분, 우리 그 집에 그 뭐냐, 열쇠 번호도요 1, 2, 3, 4, 5는 안 할 거예요. 1, 2, 3, 4, 5는. 그쵸? 근데 이게 그리고 몇 번 이게 실수하면은 이 자동으로 이게 안 열리잖아요. 우리가 은행 계좌에도 그 비밀번호 해다가 그 몇 번 실패하면은 나중에 은행에 가서 다 신고해야 되잖아요. 블록이 돼 버리니까. 근데 여기는 무제한으로 1, 2, 3, 4, 5 틀리면은 계속 될 때까지 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무슨 비밀번호입니까? 열어 놓은 거지. 노무현 정부와 한틀 시스템의 전자투표 분류기, 노무현 아들 노건호와 효성과의 그 유착이 되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미리 오래전부터 되어져서 온 거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찬 같은 사람이 50년 해먹는다 100년 해먹는다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이 이제서 깨닫기 시작한 거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이걸 드러내지 않았다면 아직도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참 심각합니다. 정말 고마운 대통령이에요. 고마운 대통령.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에서 선관위 수사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죠? 영장 발부가 안 되죠. 넘겨서 보시면은 지금 대법관이 겸임하고 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누굽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이게 대법관 노태악 아닙니까? 이게 겸임하고 있어요. 상임선거관리위원회도 보면 현재 대전지방법원장인 전임 법관이었죠. 김필권. 그리고 위원회 보면 서울고등법원장이었던 김명수가 지명한 김창보, 문재인이 지명한 창원지법 진주지원장이었던 이승택, 그 다음에 문재인이 지명한 변호사 정은숙, 미래통합당이 지명한 조병헌. 그러니까 전부 다 보세요. 이게 선거관리위원회 누가 다 들어있는가 보시라고요. 더불어민주당 지명한 조성대, 김명수가 지명한 박순영, 국민의힘에서 지명한 남내진 하나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전부 다 이게 법조계에 들어가서 그냥 그런 카르텔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난공불락이죠. 우리가 아무리 부정선거를 외치고 뭐 법적으로 해결해달라 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이 말이요 딱 기획을 짜게 되면 그대로 실행하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고 이의 있다 부정선거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각하시키거나 기각시켜버리고, 그러니까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이런 귀한 담화문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드러나게 되고 세계가 같이 움직여주게 된다고 하는 거,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움직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부정선거를 숨길 수가 없어요. 다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보통 정보국입니까? 이런 나라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딱 해가지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언론이 막 조작질 하면서 막 뭐 지금도 그런 짓을 하지만 넘겨서 보면 그 뭐 MB 하나 더 넘기세요. 하나 넘겨보시면 이 국민과 싸울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걸 싸우겠다. 뭐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한 마음 돼서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운다. 이런 잘못된 것이 되지 않도록. 그랬더니 국민하고 싸운다는 식으로 글을 저렇게 바꿔놓잖아요. 함께라는 걸 빼버리잖아요.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그랬거든. 앞으로 이런 불의한 일이 있을 때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제 싸우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 국민이 누굽니까? 예? 정의의 편에 서 있고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애국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광화문의 세력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싸울 것이다. 물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이런 분이 계세요.
광화문의 세력은 아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어떤 축이 딱 이루어지면서 아니 바닷물은 바닷물이지. 태평양으로 가든지 대서양으로 가든지 바닷물이지. 지금까지 핵심으로 이렇게 딱 모여있으면 축을 이루어서 거기 가서 싸우더라도 우리는 함께한다. 애국을 위해서 모인 뜻이 같은데 그런데 갖고 그걸 갖고 경계하고 뭐 이럴 필요가 뭐 있냐고. 무슨 이름을 내냐고. 대한민국 이름만 내면 되는 거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자고 하는 뜻이 같으면 좀 생각이 달라도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소갈딱지가 밴댕이 소갈딱지요. 여러분 생선 가운데 밴댕이 아세요? 밴댕이 창자는 있으나 마나해요. 그래서 새우 하나 먹으면 아이고 배불러 그리고 팔딱 자빠지고 조금만 좀 아이고 배고파 팔딱 자빠지고 그냥 파딱파딱 하는 게 이 밴댕이야. 그래서 이 밴댕이는 잡아놓고 얼마 쓰면 그냥 지승질에 지가 못 익어서 밴댕이 그리고 자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가 많지. 밴댕이는요 이게 쪄서 먹어보세요. 밴댕이는 얼마나 가시가 많은지. 그래서 밴댕이는 그냥 회를 쳐서 뼈채 씹어 먹게 하는 거예요. 가시가 좀 이렇게 얇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모두 이제는 하나가 돼서 함께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돼야 돼. 이 무슨 밴댕이 소갈딱지가 그 큰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목사들이 말이야. 성도들에게는 온유해라, 뭐 인내하라, 사랑하라. 아이고, 좀 먼저 하세요. 먼저. 좀 우리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거 없을 수 없어요. 그래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여기 보세요. 글로벌 부정선거 숙주 대한민국의 선관위 이번에는 꼭 밝혀내자. 이번에는 꼭 밝혀내야 됩니다. 부정선거 밝혀내야 돼요. 자, 참고자료를 하나 넘겨서 보십시오.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AAB 선거관리 전세계 수출한 K 부정선거 실체가 지금 다 구글에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산 개표기로 부정선거한 혼란을 일으킨 키르기스스탄 같은데 결국에 대통령이 사임하는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콩고 시민단체가 부정선거 책임 있는 AAB는 해체하라. 대한민국에서 맞는 거 아닙니까? 중국하고 같이 해서. 넘겨서 또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엘렉스 폰 시도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은 탈냉전 이후 전 세계 민주국가에 개입해왔다. 중국이 간섭 방법은 정치적 기부와 위협 및 협박, 온라인 인상의 허위사실 유포, 사이버 공격 등이 있다. 대만은 중국 선거 개입의 가장 중요한 표적이며 중국은 대만의 모든 선거에 개입해왔다. 중국 선거 개입의 영향을 받아온 다른 국가들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뉴질랜드, 한국뿐 아니라 훨씬 많은 국가, 뭐 큰 선진국에도 다 간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국제적인 문제로 이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 전문가가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겨서 하나 보시면 여기 AAB 뭐냐, 세계선거기관협의회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 보면 그 2013년도에 대한민국을 설립을 해가지고 지금 세계 108개 국가 118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AAB인데 여기가 바로 부정선거를 일으키는 아주 온상지예요, 온상지. 자, 넘겨줘 보시면은 그래서 엇나간 여기 한겨레에서도 이게 실렸더라고요. 엇나간 선거 한류, 투표 시스템 수출 둘러싸고 전 현직 선관위 사무총장이 다 간섭이 돼서 이권에 간섭이 됐는데 뭐 여기 보세요. 한국전자2 개표 시스템 콩고에 1931억 원 규모 수출했죠. 이거 다 8,000대 불태워버렸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런 모든 부정선거 수출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다는 의혹이 다 드러난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지금 그 맨 밑에 뭐 국감 현장 행안위에서 지금 한 얘기예요. AUF 질타했다. 선거 부패 수출은 나라를 오염시키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를 다 병들게 하고 있는 거야. 여기 누구랑 같이 합니까? 중국하고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넘겨서 보시면은
그래서 이 김두관 야당이었던 김두관도 전자개표기 인식 오류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산 개표기로 부정선거는 혼란을 일으킨 키르기스탄 하나 넘겨보시면 넘겨서 거기 보세요. 넘겨주세요. 네, 위에 보세요. 저기 한국산 개표기로 부정선거 혼란을 일으킨 키르기스탄. 이거 결국 대통령 사임했잖아요. 또 전자식 개표한 이라크 총선 수개표와 12배 차이가 났어요. 에? 이거 컴퓨터로 하고 났는데 이게 부정이 있다 그래서 수개표를 해보니까 12배 차이가 나. 12배 차이. 그 이번에 민주 콩고 대선 부정선거 의혹도 이게 다 소송돼서 나와 있던 얘기고요. 지금 여기 보면 하여튼 어마어마한 넘겨서 또 보시면요. 2018년 9월 24일 한겨레 20일 기사에서 엇나간 선거 한류다. 엇나갔다. 지금 이게 부정선거를 지금 수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짓거리를 했는데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없다는 겁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계속 그 자료가 나오죠. 넘겨서 보면 사이버 보안 200이 미국 콩고 전자투표기 사용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수개표로 A 앱은 쓸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시면 이런 지금 업체들이 지금 해외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논란 업체 총선 전 사전투표 기계 전격적으로 다 교체를 하고,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해외에다 하고 우리나라도 부정선거 전에 이 선거 전에 이런 기계들을 다 바꿔치기를 했어요. 올해 선관위가 160억 장비 계약을 했다고 그러고요. 지난해 1만 3,500대 사전투표 장비 점검 계약 후 올해 8,500대의 새 기계로 교체를 했다는 거죠. 63%를.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 작년이야, 작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총선이 있을 때 또 다 바꿔치기 하고 이런 모습으로 지금 해 나갔다. 그 다음에 넘겨서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번에 이게 심각하게 우리 비상계엄군이 들어갔던 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오른쪽 건물에는, 오른쪽 건물 저 끝에 있는 거, 오른쪽에 맨 끝에 있는 건물은 무슨 건물이라는 이름도 없어요 여기는. 자, 위성사진 찍은 겁니다. 자, 넘겨서 보시면 선거 체험관이라고 그래서 선거연수원 비밀 건물이 있어요. A웹 서울 센터에도 있고. 넘겨서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일반 건축물 대장에 이런 게 나와요. 외국인 공동주택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때 코로나가 왔을 때도 중국인은 다 받아들였잖아요. 선거를 앞두고 이게 어디 가서 머물렀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서 머무는 거예요. 이게 다 조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런 모습을 하나 더 넘겨서 보면 수원시의 무증상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이라고 해서 선거연수원에 넘겨주세요. 네, 여기 보면 무증상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이라고 해서 선거연수원에다가 중국 사람들이죠. 대부분 조선족이나 한족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중국하고 이게 함께 움직인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위원회, 실무자 이런 것들도 여기에 그대로 다 있었다는 거 여러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 더 넘겨주시면 12월 3일 선관위, 거기 밑에 읽어볼게요. 선관위 연수원 90명, 99명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멀지 않아 모든 것이 다 밝혀질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거 없다 하는데 이번에 그 차에다 싣고 가는 거 다 영상으로 나왔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이게 부정선거 조작하는데 미국하고 합작한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그 가나공화국 대통령 선거 이걸 위해서 이걸 딱 잡아서 부정선거를 못해. 그 왜냐하면 투표용지 찍어서 간 거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잡는 바람에 개표도 하기 전에 그 투표를 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친중 세력으로 가졌던 사람이 지고 친미였던 사람이 이번에 당선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넘겨서 보십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더 넘겨주세요.
더 넘겨주시고 하나 더 넘겨주세요. 이제 계엄령이란 하고 나오는데 밑에 단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세 번째 단 좀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 사유를 중국의 선거 개입과 부정선거로 명확하게 밝혔어요. 그래서 내란죄 적용은 부정선거가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된 후 수사를 거쳐 이게 적용이 가능한데 공수처에서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강제적으로 이런 불법적인 행태를 막 그냥 저지르고 있죠.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기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걸 보면 바로 이렇게 사법부와 부정선거와 무슨 관계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하나 넘겨서 보시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제인권규범이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에 의해서 또 이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해서 합작이 돼 가지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부정선거를 지금 획책을 하는 일에 꾀했단 말이죠. 자,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외교부에서 국제인권규범이라는 협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그 협약에서 뭐가 나오냐면 도덕적 구속력만을 가진 세계 인권 선언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국제인권법으로 마련된 것이 각각 1996년에 채택되고 1976년에 발효됐는데 요게 뭐냐면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자유권 규약 및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계약을 사회 규약을 하고 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들 구약은 세계 인권 선언과 함께 일반적으로 국제 인권 장전으로 불리고 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런 국제 인권 협약은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고 국제 인권법으로 다 이게 묶여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요 국제 인권 협약문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선택의 질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인이 이런 것에 대해서 진정도 할 수 있어요. 국제 인권에다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뭘 했냐면 이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사형제를 폐지하자 그런데 우리는 거기는 가입을 안 했더라고,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규약된 25조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모든 시민은 2조 언급된 어떤 2조가 뭐죠? 2조? 거기 보면은 그 어떤 차별이나 불리함 제한도 받지 않으며 다음의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보통 평등 선거에 따라 비밀 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하고 정기적인 선거에서 투표하고 피선되는 것, 이제 이런 것을 다 보호해주는 권리예요. 투표권을 일반적인 평등한 조건 하에 자국의 공직에 취임하는 것. 그런데 이런 것을 이런 그 정치에 참여하는 선출한 투표자, 그러니까 대표자를 투표로 선출하는 이런 법, 그 다음에 보통평등 선거에 직접 투표를 해서 선거인이 자기 의사에 의해서 지도자를 뽑는 것, 그리고 자국의 공적인 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일들을 훼손시키는 일을 할 경우에는 이게 국제인권법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누가 했냐? 중국에 의해서 각 모든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뭘 했냐면 부정선거를 했다는 거죠. 거짓된 자들이 지금 이렇게 지도자로 뽑혀서 친중 세력을 두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제기구에 간섭을 하게 되고,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훼손을 일으키는, 국제적으로 훼손을 일으킬 때는 이게 자발적으로 국제기구가 간섭을 하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우리나라에 부정선거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미국이나 세계가 이게 딱 제재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왜 내정 간섭하느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정 간섭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게 국제인권법이. 이거는 국제적으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에 관련된 게 아니고 이 A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중국과 한국에 이 부정선거를 일으키고 있는 사법, 그 다음에 이 뭐 판검사들까지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뭐 국회의원도 말할 거 없고 이재명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음에 넘겨서 하나 더 넘겨주세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거기서 결론을 좀 제가 내려고 그럽니다. 여기 보면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이 나오는데 미국 선거에 대한 외국의 간섭 시 제재 부과가 돼요. 무슨 얘기냐? 미국에 이번에 선거 개입했거든요. 먼저 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부정선거에 중국이 관여했어요. 한국의 이 기계를 가지고 개입을 했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 간섭을 할 경우에는 미국이 이거에 대해서 제재를 부과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이나 러시아 등 주요 의심 국가들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어마어마한 이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적인 이런 혼란을 가져오고 그 나라의 모든 체제를 흔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게 딱 가서 국제적으로 나라를 압수할 수도 있고요. 여기 보세요. 세 번째 가서 보면 가담자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 그 다음에 재산 몰수, 이런 강력한 제재를 하는데 은행 거래를 동결시킵니다. 난 그래서 이번에 왜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재명이가 은행장들을 불러놓고 저렇게 할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요, 여기에 간섭됐던 그 판검사들 이제 미국 입국 금지라든지 재산 몰수될 거라고 봐요. 은행 거래도 못할 거라고 봐요. 이제는 미국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과 중국이 연합돼서 세계를 이런 그 국제인권법을 어겼어요. 이러면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미국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고 외국의 부당한 개입을 막겠다는 의지가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강력하게 이번에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이 부정선거도 이제는 멀지 않아서 이번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에 완전히 뒤집어질 거다. 지금 그동안에 부정선거를 했던 사람들은 다 국제적으로 체포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해방받을 때, 다시 말하면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그 해방될 때도 보면 일본이 그 중국인을 물리쳐줬고, 그 다음에 또 그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을 때도 결국에는 그 원자폭탄이 일본에 투하되는 바람에 일본이 항복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미국 때문에 통일됐잖아요. 이번에도 대통령을 저렇게 일개 공무원만도 못하게 말이죠. 저렇게 막다룰 저렇게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대통령 중심제의 나라, 더군다나 군을 지휘할 수 있는 통수권자가 저렇게 맥이 없어요? 저렇게 우리나라의 이 독선자들에 의해서 맥없이 제재당하는 걸 볼 때 우리에게 무슨 정의의 힘이 이렇게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국제인권 규범에 의해서 이제는 또 한 번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빨리 사법부든지 아니면 행정부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협조하고 있는 인간들 있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당신들 이제 다 끝나는 거야. 우리 국민은 더 그래서 이번에 토요일 날 몰수히 나와야 됩니다. 이번에 나와서 우리는 함께 하겠다. 애국을 사랑할 애국국민과 미국이 같이 이 부정선거를 잡는데, 그리고 나라의 이 친중 세력으로 쏠려가 있는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이런 인간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붕괴시키고 대한민국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런 자들을 척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토요일 날 우리 다 나오셔서 함께 대한민국을 살려냅시다. 여러분 이번에 다 나오실 거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까지 몰수히 나와서 이번이 여러분 기회예요, 기회. 이제 트럼프가 취임되면서 이번에 크게 한 번만 더 우리가 몰수히 나와준다고 한다면 말이죠, 미국도 힘을 얻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데리고 광화문에 이번에 나오겠다. 1번 한번 써보세요. 1번만 쓰셔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자, 우리 한번 1번 한번 써보세요. 야, 방송 써보세요. 오늘도 많이 들어오지도 않았네. 야, 다 여러분들이 혼자 오지 말고요, 그냥 10명 이상 다 데리고 한번 가자. 아,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고, 날씨도 이제 포근하대. 그리고 우리 정광훈 목사 일 보고 일부러 금요일 날 내일 들어오시거든요. 내일 들어오시는데 여러분들이 걱정하는데, 대통령 뭐 이렇게 우리 정광훈 목사님 체포되면 어떡하냐, 뭐 붙들려 가면 어떡하냐,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으니까 우리 다 응원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깁니다. 절대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국제인권규범이라는 걸 이 모든 이런 규칙에 따라서 부정선거, 이게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이런 어려운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깨끗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연합돼서 한다면 틀림없이 대한민국은 다시 굳게 일어설 거라고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제2의 대한민국을 건국해 봅시다. 자, 우리 그날 다 몰수히 나와서 우리 함께 힘을 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노래 들으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뭉치고 그리고 싸우고 이깁시다. 반드시 이기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저 혼자 했는데 오늘 조금 좀 지루하죠? 그래도 꼭 들어야 할 일이니까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 무사히 잘 들어오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피해를 토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전할 메시지는 자유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선언입니다. 국회는 지금까지 수배두 번의 탄핵을 발행하며 국가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이후에도 탐핵이 이어지며 이는 건국 이래 전례 없는 사태입니다. 판사들을 위협하고 검사들을 탄핵하며 사법부를 마비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까지 결행하며 행정부 또한 마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국민을 위한 결정, 자유와 질서를 지키는 힘을 믿어주십시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제가 나가겠습니다. 함께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혼란을 멈추는 선언,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다짐합니다.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이 길을 따라 모두가 안전한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예산을 삭감하며 민생 제한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재대책 예비비와 돌봄 예산마저 줄이고 청년 일자리의 희망까지 빼앗고 있습니다. 군간부들의 처우 개선 예산 또한 막아서며 국가의 기초를 흔드는 상황입니다. 국가 재정을 장난처럼 다루며 이러한 예산 폭거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국회가 입법 독재로 괴물이 되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종북 세력의 준동 속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저는 결단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결정, 자유와 질서를 지키는 힘을 믿어주십시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제가 나가겠습니다. 함께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혼란을 멈추는 선언,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다짐합니다.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명을 다해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며 비상계엄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